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바르게 된 것은 있네요. 뇌물공여 대항범은 공소시효에서 공금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뇌물공여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수수죄를 범한 자에게는 관계없죠. 각각 별개니까. 그 다음에 니은 공무원이 무이자로 차용, 뇌물을 받았을 때 이 범죄의 기산점은 빌렸을 때냐 변제 시점이냐. 변제는 애매하다 그랬었죠. 차용시 기산합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시의 공소시효의 그 기산점은 완성 여부는 제기시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공소시효 정지인 국외 도피란 것은 국내에서 도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저지르고 국외에서 머무는 것도 포함되죠. 4번 니을도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똑같은 말이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머문 경우도 포함되지요. 1번이 틀렸고, 자 미수범은 공소시효가 더 이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형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점이 되고요.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책임 조각을 제외하고요. 이랬을 때는 다른 한 명은 공범이 아니죠. 다른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없을 거고요. 3번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은 그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되죠. 진행이 안 됩니다. 왜? 행위 종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동안 그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계속범이라고 했을 때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면 행위가 종료가 안 됐죠.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공소시효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죠. 일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일이면 그날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입니다. 공소시효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4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맞네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국외라는 것은 국내에서 저지르고 간 경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저지르고 체류한 것도 포함하죠. 1번이 맞고, 공소장 변경시 공소시효는 변경시가 아니라 제기시고, 무기징역의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15년입니까? 15년일 거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법정형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5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정형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아니 변경이니까 변경시네요. 제기시네요. 그다음에 범죄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장이 변경이 됐잖아. 그러면 뭐를 재판하는 거야? 변경된 범죄사실 재판하잖아. 그러니까 변경된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겠죠. 변경 전 범죄사실이 아니겠죠.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냐면 당연히 행위 종료시 때부터죠. 행위 종료시부터 진행될 거고,
사기죄와 변호사, 이거 상상적이죠?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 그러면 이 공범은 더 이상 공소적이 못하죠. 이제 이놈은 면소판, 기판이 발생하니까.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뭡니까? 계속 진행하죠. 이제 진행할 겁니다. 4번 꼭 조심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가장 적절치 않은 거. 공범은 공소시효는 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했을 때, 하지만 공소시효에서 말하는 공범은 대항범에는 포함되지가 않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 받으면 다른 공범인 진범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죠. 정죄력이 없고, 변호사법과 사기죄, 상상적은 별개적. 그러니까 상상하면 내가 이것만 나온다 했잖아. 변호사가 변호사 비방과 사기죄. 2차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게 몇 개냐 그랬어요.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 기사한 일은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일부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러분 이런 니은 문제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약간의 헤매는 경우가 있어. 봐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거 나오잖아요. 이 외에 다른 범죄가 나오면 모르는 거는 그냥 건너뛰어. 여러분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보면 19조 제1항 1호로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 만일에 그것을 문제로 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건너뛰니까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니라 합의가 틀렸네. 공소시효는 행위가 뭐한다? 종료한 날이잖아. 니은은 틀린 거잖아요. 합의한 날이 아니라 뭐하다? 종료한 날. 그 다음에 디귿. 형사처벌하면 국외 체류한 경우도 포함되죠. 맞고. 미수는 뭡니까? 종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적절치 않은 거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기억과 니은이 이제 많이 헷갈리잖아요. 기억과 미음도 있구나. 미음. 자, 미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이 새끼가 다음 중 틀린 것을 뭐냐, 옳은 건 이런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냐 그랬잖아요. 제일로 개 같은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에 기억은 이제 아마 책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기억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니은은 이제 어쩝니까? 니은은 눈치가 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니을은 이미 많이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확실히 맞다고 했겠죠. 일단 미음 한번 보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여허가 신청서를 담당물질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 공소시효는, 자,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냐? 행위가 종료했을 때부터겠죠. 그런데 참 보자고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우리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가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공무집행 방해하고 구별하고 있어야 돼.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가 방해될 필요 없어. 폭행 협박만 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야. 그런데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야?
공무가 방해가 돼야 돼. 공무집행 방해죄와 차이점 두 개를 꼭 알고 있어야 했어. 그러니까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거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 이거는 공무가 방해가 돼야 되고,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야. 공무가 방해되지 않아도 돼. 두 번째,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어도 돼. 그런데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그것이 과연 이 소송법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왔냐는 거야. 다 과연 이거 보면서. 자, 허위사실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의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게 돼야만 위기한 공무, 이르게 돼야만 되지. 이르지 않으면 무죄야. 이 범죄 미수가 없어. 이걸 과연 보면서 찾아낼 수 있었냐는 거지. 그렇죠. 출제한데 물론 요 자체에 대한 그 공소시효를 알고 있었으면은 관계없는데 여기까지 공부하기 어렵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요 문제를 알고 맞았다 그러면 엄청난 실력자야. 엄청난. 왜 금년도 대부분 판례까지 막 다 알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알고. 자, 이제 공소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런 것들 심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하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 공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라는 것은 공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피고인이 이 공판 절차에 들어온 걸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이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걸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개라는 것은 누구나랍니다. 누구나. 허가 없이 이걸 뭐라 그래? 공개라 그래요. 공개. 자, 공판 절차란 공개된 법정에서 방청객이 있는 상태에서 변론과 증서를 말한다. 그런데 재판이 꼭 공개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공판으로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서면으로 심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여기서 서면으로 해서 약식 명령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검사가 약식 절차를 청구할 때는 공소장에다 씁니다. 구약식이라고 약식 절차를 요구한다. 이제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면 약식 절차와 이 공판 절차의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공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약식은 뭐로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만 하는 겁니다. 사람 출석을 하질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한번 적은다면, 공판에서는 전문 증거라는 게 있었죠.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 못하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데 약식 절차는 뭔다?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럼 뭐로만 재판해? 서류만 가지고 합니다. 전문 증거만 가지고. 됐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공소 제기할 때는 증거물 같은 거 제출 못하죠? 각종 증거물과 수사물을 어디서 제출해라?
공판정에서. 이걸 공소장 1분주의라 그러죠. 이건 공판이 없죠. 그래서 공소 제기하면서 모든 증거물과 수사물을 한꺼번에 그냥 제출해 버립니다.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공판 절차에서는 이제 피고인도 나오고 하니까 공소장을 변경도 하고 그럽니다. 방어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소장 변경이 없어요. 공판이 없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자백보강법칙,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못하죠. 여기는 다 적용됩니다. 헌법 원리예요. 여기서도 적용되고 여기서도 자백만 갖고 재판 못하고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임의성 없는 증거는 그 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증거로 사용 못하고 여기서도 증거로 사용 못해요. 그러면 증거편에서 차이는 하나 있죠. 딱 하나입니다. 전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약식에서는 사용. 그 진술을 서면으로 한 거 다 전문 증거잖아요. 여기는 안 되죠. 진술자가 공판정에 만다? 출석을 해야 되잖아. 여기는 공판정이 없는데 무슨 출석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전문 증거를 증거로 만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개주의부터 한번 봅니다. 아주 고전적인 문제부터 보자고요. 법원조직법 제57조입니다.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만 심리는 이런 것들은 그게 국가안전보장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건 심리입니다. 공개주의란 누구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는 앞에가 뭔자가 들어가? 공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 공소, 공판이 있으면 공개는 뭐다? 공판만 공개합니다. 수사, 공소 이런 거 다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 안 합니다. 비공개입니다. 공개주의 제한, 방청인의 제한. 법정 질서나 크기 때문에 재판장은 일정한 방청인만 법정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심리 비공개를 꼭 좀 조심합니다.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는데 판결은 절대로 비공개 못합니다. 그래서 함정으로 뭐를 낼 때가 있냐면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위해서 심판을 비공개하면 틀린 말입니다. 심판은 뭐하고 심리와 판결을 합친 말입니다. 요건 판결은 비공개 못해요. 심리만 뭐한다? 비공개한다는 겁니다. 심리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막 사건 많잖아. 막 궁금한 사건 같은 거. 옛날에 영화배우 최진실 씨 있잖아. 그 양반 매니저가 살해당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전 매니저가 살해당했어. 근데 현 매니저가 죽인 거는 맞는데 과연 최진실 씨가 공범인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왜 공범으로 재판을 받지? 우리는 심리를 모릅니다. 이건 비공개했어요. 하지만 최진실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반드시 공개합니다. 심리는 그 아주 묘한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은 만다. 절대로 공개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에서 촬영, 녹음, 속기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판장은 자기 재량입니다. 피고인 의사에 관계없이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재판할 때요. 박근혜 측이 쪽팔리잖아요.
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했어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기. 요즘 거의 한 90% 이상 속기합니다. 왜냐면 저번에 했잖아. 이제 공판 조서라는 걸 법원 서기가 정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재된 것은 절대적 증명력이 있지만 기재 안 된 것은 이제 자유심증비란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기재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조서에 기재가 안 돼 있어. 이런 경우로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가 말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요즘에 속기는 다 적죠. 그래서 이거 속기는 신청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에 형사든 민사든 거의 뭘 한다? 변호사가 속기 신청합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돈 주고 하지. 본인 돈 내야 됩니다. 속기사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집중심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집중심리. 이거 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나는 아니고 한 몇 년에 한 번 한 문항으로 나올 수 있어. 집중심리는 한 사람의 법관이 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 계속해서 심리학으로 뭐라 그래? 집중심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람직해요. 왜? 판사가 집에 가서든 오가면서도 이게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럼 병행심리는 뭐냐? 한 사람의 법관이 여러 개의 사건을 병행 동시에 심리합니다. 절도 사건, 방화 사건, 뭔 사건 한 7개씩 해버립니다. 그럼 정신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가 가장 당연히 원칙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는 뭐고? 현실이고. 이유는 간단. 뭐다고? 판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엊그제 금년에 국감받고 또 판사 수 없다 지랄이야. 판사를 매년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럼 다 어디 가버렸냐? 해외 연수 갔다 했지. 뽑아놨더니 뭐 남자 판사든 여자 판사든 육아휴가 한다 했지. 그러니까 인원이요. 지난 10년 전부터 400명 충원시키는데 그때 있는 지금 똑같아요. 저 4,00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차라리 1,000명씩 뽑아보자. 그럼 저들이 반대합니다. 왜? 판사 질이 떨어져.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더 뽑아준다 해도 싫다 그래. 왜? 자기 기득권이 떨어지잖아. 그럼 적당히 뽑아주면 적당하면 될 건데 안 해, 재판. 그럼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뭐라고? 업무가 과하다고. 이런 소리 듣지 마. 전부 거짓말이야. 이 새끼들. 그렇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사수, 실제 재판하는 판사수는. 알겠죠? 계속 매년 더 뽑아주는데. 자, 됐죠? 하여튼 그런 거야. 집중심리가 원칙인데, 자, 우리가 하려면, 심리가 이제, 2일 이상, 공판이 2번 열린다는 거예요. 소요될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만다 개정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그리고 재판장은 여러 날짜 공판기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고, 재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에 공판기일로부터 다음 공판일은 14일 이내에 정해라. 그래서 옛날에 14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공판,
이 기일이라는 말은 날짜를 말합니다.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기일. 우리 죽은 사람을 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웃긴 새끼들 아니야? 뭔 특정한 행위를 하는 날짜를 쪽발이 말로 뭐라 그래? 기일이라 그래, 기일. 그러니까 오늘 공판을 하면 오늘 뭐라 그래? 공판 기일. 증거조사를 오늘 하잖아. 그럼 뭐야? 증거조사 기일. 아니 하는 날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공판하는 날, 증거조사하는 날, 변론하는 날. 그럼 일반 사람이 얼마든지 보고 뭐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일반 사람이 공판기일, 증거조사기일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제삿날이라는 말이냐. 그잖아요? 그만큼 이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100년 지났는데도 매년 고칩니다. 매년 고쳐, 매년. 하려면 한꺼번에 해버리지, 빨리빨리.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돼. 해방되자마자, 싹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 나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 변명 그렇게 해. 근데 왜 능력이 없냐? 당연하지. 왜 능력이 없을까? 봐봐. 법을 뜯어 고치려면 어느 정도 그 법을 만들려면 소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쪽발이가 물러나니까 검사를 누가 있어? 지금까지 옛날에는 5급이 별거 아니야. 지금 9급이 전두환 전에는 5급이었어. 그 5급은 지금 같은 5급은 그럼 높아. 지금 같은 몇 급이야? 5급이? 전두환이 때 9급을 만든 거. 전두환이 때 6, 7, 8, 9 누가 만든 거야? 전두환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5급은 지금 몇 급이야? 9급이야, 9급. 걔네들이 갑자기 뭐가 된 거야? 쪽발이 물러가니까 검찰 9급이 검사 된 거야. 법원직 9급이 뭐 된 거야? 판사 되고. 중학교 사회선생이 뭐 된 거야? 법대 교수 된 거야. 어떻게 애들이 법을 만들어? 그럼 그 사람 멍청했습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 다 있으니 그 사람 친일파들이 아니지. 정부 요직에 기용이 안 됐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당연히 어느 나라 법을 쓰는 거야? 난 모르거든. 법만 해. 갖고 하니까. 지금 내가 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쓸 수밖에 없어, 당연히. 법원 9급이요. 당장 오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가 뭘 알아? 어느 나라 법 쓰는 거야? 어제 봤던, 해방 전에 봤던 법,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 법? 일본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럼 옷 대가리가 빨리빨리, 그래, 당분간 그러더라 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10년에서 만들어서 새로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난다 버리니까 뭐야? 계속 쪽파니까 용어가 이제 뭐야? 나도 싫지면서 변론 길이 더 편해. 옛날 우린 지금 필요적 공범이라 그러잖아? 이걸 필수적으로 민사상법을 바꿨거든? 난 헷갈려. 진술이 편한데 민사상법은 진술이 안 하고 뭐라 그래? 말이라 그래, 말. 난 제 말로 바꿨을 때 막 이해가 안 돼. 그죠? 하지만 지금은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꾼 걸 싫어하는 거야. 누가? 기득권층에서. 싫다는 거야. 용어가 함축적이면 그건 개 같은 소리야. 그건 변명이지. 알았죠? 기일이야. 그러니까 공판하는 뭐다? 날. 그럼 이걸 맨 처음 하는 날은 뭐라 부를까? 제1의 공판기일. 두 번째는 뭐야? 제2의 공판기일. 변론을 맨 처음은 뭐야? 제1의 변론기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소가 제기돼서부터 공판 기일 전까지 여기까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자고요. 제일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 부본서라는 것을 송달해야 됩니다. 부본서? 이것도 일본 말이야.
공소장 복사한 거야, 복사한 거. 이걸, 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서, 이 공소장을 뭐 한 거를? 복사한 거를 말입니다. 복사한 것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유는 뭐 때문에? 방어 준비해라고. 자, 검사가 지금 피고인에게 재판을 청구했는데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어느 범죄로 공소를 제기했는가를 피고인이 뭐한다? 변호인이 알아야만 여기서 뭘 할 거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본서를 보내주는데 언제까지 보여주는가? 요 1회 공판이 열리기 적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266조가 시험에 나오려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본서 송달은 누구에게 하는 거였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니까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틀립니다. 요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이 아니고 또는이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부본 송달 하자입니다. 송달 하자. 그러니까 뭐 송달 안 했다 할지, 뭐 이틀밖에 안 남았다 할지 그랬을 때는 피고인이 이의가 있을 때만 하자를 조사한다. 직권으로 안 합니다. 직권으로 안 해요. 자, 피고인이 이의가 있어야 조사하는 거 3개가 있는데 하나 나왔어요. 오늘 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따 그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 제기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이 진술하면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그 다음 266조입니다. 요거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언더라인 밑점처럼 별점 해놓고 요게 2005년대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건 만들면서 내가 요걸 드럭드럭 했거든. 이 쓸데없는 뭐하러 만들었는가 모르겠다고 민사성법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실제 자꾸 내질 않으면 몰라서 안 낸 거야. 그럼 이제 부본서로 송달을 하면 피고인은 이제 상대방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제 이 송달서를 받고, 그럼 이제 검사의 공소 사실이 뭐란 걸 이제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그 자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나는 자신의 뭘 제출한 거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술거부권에 있잖아. 그러면 진술거부는 뭐 한다? 모든 거 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요, 의견에도 진술거부 할 수 있어요. 단 이럴 때는 나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그 서면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나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뭘 한다? 진술을 뭐 한다? 거부한다. 라는 것을 뭐 한다?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 법원은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만든 놈인들이 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 지선 보이잖아. 난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야. 합리적인 사람이지. 이걸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올까 몰라. 미국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잖아?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라는 기소 인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인정을 한다. 나 인정한다. 나 죄를 인정한다. 이러면은요, 미국은 심리가 생략돼 버립니다.
막바로 어디로 넘어가?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 검사들한테는 좋아요. 왜?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피고인하고 네가 죄를 인정하면 가벼운 범죄로 공소제기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 검사 아저씨들이 밥만 먹으면 수성법만 개정하려면 외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기소인부절차. 미국 것 가져오자는 겁니다. 유죄 인정제도. 모든 학자들은, 아니 모든 학자가 아니라 양식인 학자들은 반대라. 이게 미국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검사 겁 주는 거예요. 이번에 겁 줬죠? 가난한 사람도 아닌 뭐야? 그 신라젠의 그 어마어마한 회장, 그 유명한 검은 유착이잖아. 너 말이야, 그 인정해라. 뭐라고? 돈 뭐지? 유시민이 줬다고. 아니면 누구 줬다고. 그걸 이제 그 검사가 말을 전했다잖아.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가, 이동재가. 그 유명한 검은 유착. 그래서 이제 기자는 구속됐죠. 그리고 이제 검사는 지금 뭐 관련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네가 그 말 안 들으면 너 뭐라고? 가족들 탈탈 털어서 다 깜빵 여버린다. 너희 가족들. 너는 살아생전에 깜빵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검사가 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 약한 사람은 뭐야? 죄를 안 했어도 알았어요 라고 뭐 할 수가 있어? 타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기소인부 절차를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면서 쓸데없는 걸 만든 겁니다.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해라. 제출에 무슨 효과가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제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어. 뭐라고? 나 진술 거부해. 이러면 됩니다. 도직을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검사의 유죄 인정 요구, 기소인부 절차를 요구하니까 비슷한 걸 만드는 효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다? 기소인부 절차 없어요. 미국 제도입니다. 유죄 인정 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됐죠? 요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공소장 부본서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부본서를 송달하고 한편으로 공판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공판한 날짜를 뭐한다? 정합니다. 누가? 재판장이 정합니다. 당연하겠죠? 언제 재판한다? 지정. 공판기를 재판장이 정하고 이렇게 정했으면 이것을 이제 그 공판 그 지정된 것에 대해서 날짜에 피고인, 여러분 여기서 대표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인이 피고인 수 있죠. 법인. 그러면 이제 법인을 어떻게 소환합니까? 법인의 피고인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 대표자가 피고인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대표자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대리인은 이제 조세범 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사법은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세 이런 특별법은 14세 미만자도 처벌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많이 2살짜리가 피고일 수 있잖아요. 2살짜리가 세금 포탈할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10살 미만짜리가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말했는데 근데 철회하던데. 나도 이 주식을 좀 좋아합니다만은 그 3억 이상의 개인이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 팔았을 때 이익이 남으면 뭐 20%를 부과하겠다. 지금 세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막 대한민국 막 수십만 명 막 청와대 청원하고 철회를 했는데 난 웃어 죽겠어. 한 종목에 3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말겠죠? 재산이 수십억이야.
과연 지가 거기 해당, 나는 거기 다 한 말도 안 했어요. 왜? 나는 한 종목에 3억을 가질 수가 없어. 한 종목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찬성을 했죠. 왜? 내 돈 안 내거든. 3억을 내가 앞으로 그 가능성이 있지도 않고, 없는 놈 세금 많이 걷는 게 좋잖아. 자, 그래서 그 경우 2살짜리를 소환할 수는 없죠. 이거 대리 누구야?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여기서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 건 뭐다? 아, 얘네들은 다 뭐다? 피고인과 비슷한 놈들을 뭐한다? 소환입니다. 소환은 강의 긋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는 통지입니다. 요거 체크점 합니다. 소환과 통지. 소환은 뭐 하는 거야? 안 오면 강제로 구인을 합니다. 통지는 뭐예요? 날짜만 알려주면 됩니다. 오고 안 오고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체크합니다. 피고인 대표자 대리는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 보조인은 뭐한다?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기일 변경입니다. 한 번 날짜를 정했다 할지라도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뭐야? 변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그래서 변경 신청을 기각했죠. 그럼 기각한 명령은 송달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10월 25일 날 공판을 하겠다 이랬는데 아, 나 그날 바쁘니까 다음 날로 좀 변경에 대해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되면 그래, 그러면 알았어. 10월 30일 날 공판이야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변경을 했을 때는 신청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야? 기각한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뭐 하지 않는다? 송달하지 않는다. 조문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 한다? 나는 근데 이것도 좀 불만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10월 25일 날 재판을 하는데, 공판하는데, 내가 바빠서 그날 어디 좀 가야 돼서, 공판기를 좀 연기 좀 해서 변경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24일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변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꼼짝을 못 해버립니다. 차라리 변경을 안 해! 그럼 뭐 한다? 학생 마음 먹고 있을 건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24일까지 뭐예요? 조마조마하다가 연락이 없으면 25일날 가는 거고. 맞죠? 아니, 신청을 기각했으면 그거 지가 보낸가? 법원 국이 보내지? 참 이상한 조문이죠. 이해가 안 되는 조문입니다. 근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맞지 않는다?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피고인 소환을 하게 되겠죠. 이 공판정에는 이제 누가 나와야 돼? 당연히 법관이 있어야 될 거고, 검사가 있어야 될 거고, 누가 있어야 될 거야? 피고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둘 중 하나겠죠. 현재 구속된 피고인 있을 거고 뭐야? 구속이 안 된 피고인 있겠죠. 둘 중 하나겠죠. 그럼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정에 누가 데리고 나오면 돼? 검사가 교도관한테 교도관이 데리고 나오면 될 거고. 맞죠? 불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제 소환장을 보냅니다. 언제 재판하니까 오라는 겁니다. 이거 소환장을 보냅니다. 통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소환장을 보낸다? 안 오면 강제로 뭐 한다?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자, 불구속 피고인 소환입니다. 제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은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라. 적어도 이 소환장이 며칠 이내에 도달된다? 공판기일 5일 이내에 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 피고인도 재판 나오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제2항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때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투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재례공판기일 유예기간은 며칠인가? 그럼 며칠이야? 5일이고요. 유예기간의 하자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는 때만 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사건에 관해 진술한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 그 요건 소송 요건의 적법성은 직권조사인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조사하는 게 딱 3개 있는데 방금 2개 외웠어요. 공소장 부본 송달하자, 소환장 송달하자, 그리고요 토지 관할이라 그래서 관할이 이제 어느 지역서 할 것인가 이걸 토지 관할이라고 합니다. 토지 관할에 하자 3개. 이것만 뭐야? 직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해야 조사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한다?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요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2개가 있네요. 공소장 부본 송달하고 뭐하고 소환장 송달이 제1회 공판기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도달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도달되면 되는데 문제는 둘 다 5일 전이지만 여기서 피고인을 위한 거는 뭐예요? 소환장이 아니라 부본서죠. 그래서 적어도 부본서는 소환장보다 단 10분이라도 먼저 뭐한다? 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단 1분이라도 먼저. 둘 다 5일 전이지만 이해되죠? 피고인을 위한 거니까 송달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환장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자, 맨 처음 불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공판 언제 한다고 소환장 보내야 되죠. 그런데 2회부터는 안 보냅니다. 소환장을. 왜 안 보낸가 봅니다. 첫째, 피고인이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을 때입니다. 피고인 이제 자기가 공판 이미 열릴 줄 알고 있어. 근데 자기 집으로 소환장 오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사전에 법원에 가서 저 재판 언제 합니까? 한다 그러니까 저 그날 꼭 출석하겠습니다 하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 재판 날짜 알고 갔죠. 공판 날짜. 그래서 안 보냅니다. 2번째,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에 출석을 명한 때입니다. 그래서 2회 공판부터는 전부 이 출석을 명합니다. 말로 합니다. 그냥 다음 공판기는 언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법정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통지했을 때 방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피고인 당신은 언제야? 이렇게 법원 구에 있는 피고인에게 뭐 했을 때? 통지. 3군데입니다. 이게 바로 소환장과 똑같습니다. 안 보내도 이날 꼭 나와야 됩니다. 지가 먼저 뭐 했을 때? 나온다고 서면을 제출했을 때.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뭐 한다? 다음 공판기를 구두로 명을 했을 때. 언제 한다고. 아니면 법정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통지했을 때. 3군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이 소환장을 이제 보내려면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소지로 보내야 되겠죠. 주소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주소지가 모르면 막 얘들 막 행불도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요, 법원은 여러분 그 법원 앞에 가면은 그 게시판 있잖아요. 법원 혹 가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게시판이 있어. 법원 막 들어간 입구에 어느 법원이든. 거기 여러 가지 뭐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누구는 이런 소환장을 보내려고 하니까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딱 붙여요. 붙여놓고 이제 2주일이 지나잖아. 2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1심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주소지가 있는데도 뭘 한 거야? 공시송달하고. 위법이죠? 그래가지고 피고인 소환장 송달을 보고 피고인을 재판한 겁니다. 1심이.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심이 위법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 파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판해야지. 어떻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분 송달하고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입니다. 구금된 피고인. 그러면 이제 교도관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면 교도관이 이제 피고인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이때는 소환 송달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교도관한테 합니다. 그러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법원 서기놈이 잘못한 거야. 자, 어떤 피고인이 그러니까 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더라도 A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는 무슨 사건? 구속사건. B는 뭐야? 불구속사건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B 사건에 관한 각종 서류는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A라는 사람이 뭐한다?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교도소장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 서기가 야, B 사건은 뭐지? 구속 안 된 사건이니까 이거는 말이야 교도소장한테 보낸 게 아니라 피고인의 종전 갑의 주소지로 보낸다 말이야. 보냈던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하잖아요. B 사건은 뭐니까? 구속이 안 된 사건이니까. 하지만 소환장 송달은 그 사람이 받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속된 사람에게 종전 주소지로 보내면은 사람이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잘못하면 뭐가 돼? 공시송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구속된 사람은 그게 무슨 사건이 됐든 구속사건이 됐든 무슨 사건이 됐든 불구속사건이 됐든 모든 서류 누구한테 보내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에게 도달될 수가 있죠?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공판기일전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이 공판장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판장에서. 맞죠? 여기서 이제 심리니까 증거사하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 기일 전이라도 재판 열리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214쪽. 그래서 이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래 놓고요. 각종 서류 열람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서 읽어봅시다.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서류를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왜냐면, 조국 부인 있잖아? 부인. 검사가 막 여러 개로 수사를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조사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만 한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 열람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수사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 배웠던 거 복습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수사 서류 같은 게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거, 보관을 누가 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보관자가 수사기관, 법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보관한 서류는 열람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법 개정할 때마다 변호사들은 뭐야? 수사기록 열람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당연히 부정하죠. 왜?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뭐한다? 또 원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지금부터 예외를 하나씩 보겠어요. 우리 저번에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적부심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있을 거고 제출 안 된 서류가 있겠죠. 제출된 서류는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호인이. 제출이 안 된 서류 중에서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고소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다가 헌재 판례인데 한 20년 전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검사 가지고 있는요? 모릅니다.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는요? 모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경찰들은 안 보여줄 겁니다. 왜?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뭐라 돼 있어? 고소장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돼 있지 않냐. 다른 건 안 보여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수사가 뭐가 된 거야?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변호인이 뭐 할 수 있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방해가 아니잖아요. 수사가 이미 끝났는데. 알았죠? 그 다음입니다.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할 때 우리가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다 열람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 기간 동안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뭐 할 수가 없다? 열람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 특허권 침해 같은 것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 특허 뭡니까? 기록 몰래 훔쳐가니까.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조사한 것은 열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게 아주 애매하다 그랬잖아. 그거. 그 다음에 증거 보존된 거. 당연히 증거 보존된 서류는 이제 법원서 보관하고 있죠. 증거 보존. 그러면 누구 허가를 받아야 돼? 판사. 증거 보존은 항상 판사 관련돼 있어요. 판사 허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가 30일 이내에 그 사유서 같은 거를 뭐 한다? 법원에 제출하죠. 그럼 서류가 어디에 있어, 지금 현재? 법원에 있어. 석방된 사람이나 가족들은 그 기록을 열람 등사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다 어디서 갖고 있는 것들이야?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건데,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고소장하고 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 처분이 되면 수사가 끝난 겁니다. 그것은 볼 수가 있고.
공소제기 된 겁니다. 요것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소제기 된 경우에 법원에 제출한 것도 있을 거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제출된 걸 뭐라 그러냐면 소송 계속서류라고 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서류가. 소송 계속서류라고 그럽니다. 피고인, 변호인, 열람, 등사, 열람, 등사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를 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공소제기되는 이거를 증거 개시라고 합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예요. 여러분은 여기 시험에 이제 요즘 최근에 한 2, 3년 안 나오네요. 여기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증거개시 제도가 경찰직에 두세 번 나옵니다. 왜? 한 해 배수 나오니까. 최근 한 2, 3년간 뜸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증거개시 제도 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서류에 대해서 변호인이 있는 이 피고인은 뭐만 신청할 수 있어? 열람. 뭘 못한다? 등사 신청을 못합니다.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뭐를 내버리냐면 소송계속 서류에서 변호인 있는 피고인은 열람뿐 아니라 뭣도 할 수 있어? 등사. 그러니까 소송계속 서류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있든 없든 뭐 할 수 있어?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사. 등사는 복사야, 복사. 근데 이것도, 아니, 법원을 만든 새끼가 얼마나 웃기냐면, 복사비 얼마나 든다고? 지 돈도 아니잖아. 국가 세금이잖아. 국민 세금이잖아.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뭐만 신청할 수 있다?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등사 신청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많이 된 거 막 수십만 페이지인데 그 어떻게 한번 쫙 보고 알겠어. 복사를 해서 깜빵에서 가면 쳐다봐야 알 수 있지. 일단 이리 됐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법원에 제출 소송 개수는 열람 등사 다 청구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한 서류입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좀 요거는 좀 이따 하게 되겠네요. 증거개시 제도는 최근에 안 나옵니다만은 항상 이거는 주의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증거개시 제도는.